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할 주제부터 바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형주 줄줄이 실적 발표, 실적 대응과 5월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한산한 시장입니다. 일단 반도체 대표 산업 이야기부터 꺼내보도록 할 텐데, 요새 모건 스탠리의 빙산이 다가온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반도체 전망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반도체 대표주, 큰형이죠.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폰은 괜찮은데 반도체가 조금 걸리죠. 특히 HBM의 판매가 감소했다는 사실이 좀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좀 전해주실까요? 네, 삼성전자 거의 일주일째 옆으로 횡보 중이네요. 예. 변한 게 없습니다. 안 빠져서 좋다고 봐야 될까요? 네,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고. 예. 이런 가운데 모건 스탠리의 빙상 같은 얘기하고 있고. 네. 발음이. 네. 예,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예. 딥하게 가면 욕이 돼버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원래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나 애널리스트 분이 네.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아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워낙 지금 어차피 하향하는 섹터 쪽에서 뭔가 변화가 들어오면서 약간 좀 들어올 정도까지를 바라봤는데 이것도 관세를 통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식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들이 모건 스탠리가 모건 스탠리 했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불편하죠. 그런 그렇죠. 내용들이 오게 되면요. 그런 쪽에서 특히 HBM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하반기 쪽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실적이 위축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가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안쪽에 대한 분위기도 나오다 보니까 이래저래 부진한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좀 또 안 맞는 얘기가 어제 같은 네. 경우는 또 모건 스탠리가 AI 쪽에 대해서는 이제 또 시작이다. 맨날 시작이에요. 아니, 그거는 진짜 반대되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AI 관련된 쪽에 시스템 반도 쪽은 예. 되게 좋게 보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들은 항상 안 좋게 보고 있고 네. 워낙 색깔이 뚜렷한 거죠. 네. 거기서는 또 엔비디아가 보여주고 있는 추론형 AI에 대해서는 이제 또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를 바라보는데 그러면 추론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메모리가 그러니까 HBM이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좀 언박싱한 얘기를 해서 예. 결국에는 누가 그분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건지. 괜찮습니다. 나중에 울면서 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예. 사죄하면 되는 거죠. 그것까지 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에서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는 상황들은 관세. 특히 오늘 실적 나온 부분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예. 오늘 분명히 나왔던 얘기들은 삼성전자에서 관세 여파가 들어올 것 같기 때문에 공급망이나 그리고 하반기 때 좀 타이트하게 하겠다라는 쪽들로 네. 보게 되면 기업들이 다 이런 얘기죠. 사실 삼성전자의 특별한 얘기는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다 그것 때문에 지금 못 가는 쪽들인데 네. 거기다가 지금 반도체 쪽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세 안 정해졌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러면 또 저희 의약품 쪽에 삼바라든가 나머지 종목들도 의약품 쪽에 관세가 지금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관세에 피해 주다라고 바라보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갈 길을 좀 못 갖춰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거 없습니다. 지금 오전장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지금 상무장관인가요? 이분이 이제 우리 어떤 국가와 관세 관련된 쪽들 체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이 인도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요게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관세를 우리가 회피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긍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관세 관련된 쪽에서 울고 우는 쪽에 따라서 좀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는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좀 기다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해드렸던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빙산이 다가온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반도체 겨울이 또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가, 이런 걱정들이 좀 많아지셨을 텐데 일단은 좀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히 귀결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반도체와 함께 정말 국가 대표 산업이죠.
자동차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완화 기대감입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이 관세를 2년간 완화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든 차량에는 뭐 무관세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자 그럼 대표님 네. 자동차 부품주 정말 수혜가 맞는 건지 살펴주실까요? 네,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게 되면 예. 그래도 우리 머스크 형님 일 열심히 했다. 네. 트럼프가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예, 네. 갈 때 가더라도 내 선물은 받고 가라.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가장 큰 수혜는 테슬라예요. 예, 85% 이상 그리고 거기서 부품을 생산하고 부품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딱 기준에 딱 맞는 쪽들이 테슬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를 위한 법이지 나머지 쪽들은 그러면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게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싸게 인건비 싸게 만들려고 해외 공장 만들어놨다가 그게 좀 들어오는 과정 쪽에서 안 맞는다. 그럼 괜히 또 여기서 좀 부메랑 맞는 꼴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거는 테슬라만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 그럼 그게 다 긍정적이었다.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나 그래서 관련된 부품주들은 또 움직였어야 되겠죠. 예. 이게 못 나오고 있고 오늘 보니까 장중에 성울한 종목들이 네네. 성울한 종목이 장중에 쭉 올랐다가 빠졌습니다. 이게 또 테슬라에 납품한다는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 쪽과 연결될 수 있는 부품주들에 대한 동향들만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인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것도 관세 피해 섹터입니다. 일단은 좀 경계감 갖고 보는데 이쪽들은 많이 빠진다. 그러면 사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당이 빵빵한 종목들이죠. 네.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 이유비나 이쪽들 기아도 우선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익률을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는 우선주 중심으로는 밀리면 조금씩 늘려간다. 그러다가 또 이제 관세 좀 걱정이 좀 덜었어요. 그래서 쭉 올라간다. 그러면 팔고 이런 전략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사이에는 배당이 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돌아온다는데 트럼프의 선물인가요? 이렇게 무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짜 수혜를 볼 만한 건 이 테슬라 쪽으로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실상 큰 수혜까지 기대하긴 쉽지는 않겠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질문까지 갈무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오늘장 사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쉬어가고 잠잠합니다만 이런 때 또 들끓게 되는 게 정치 테마 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죽지 않는 대선 테마주인데요. 인물 테마, 특정 한 인물로 많이 쏠려가고 있죠.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한때 강하게 부각받다가 쭉 빠지다가 네. 또 다시 움직이네요. 오늘 뭐 무더기 급등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때만 그래요. 이때가 거의 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네. 이런 때 뛰어야지 언제 뛰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민주당은 이제 결정이 됐죠. 그렇죠. 이제 또 국민의힘도 결정이 돼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그러면 누구 관련주 그 움직였던 것들은 어떻게 어제 같은 경우도 또 탈락하신 분은 바로 다 벗고 그렇죠. 모든 걸 벗고 자연인으로 들어가겠다. 이제 은퇴하신다고. 예, 우리 앵그리 그분도 나오시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분은 관련된 테마는 꺾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탈하고 하게 되면 이제 뭐 국민의힘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또 민주당 후보가 정해진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지금 하나만 보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인물 테마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뭐가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 테마는 끝났습니다. 메뚜기가 끝나는 처지로 이제 가을철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하시면 안 되고 정책 테마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대선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예. 캠프에서 꾸려서 이제 정책적인 거를 좀 이쁘게 다듬고 또 숫자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을 볼 때마다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인물 테마는 다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반등하게 되면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또 이제 어떤 공약과 관련된 쪽에서 집중하는 전략들이 좋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치 테마 이야기 살펴드렸습니다. 요즘에 정말 뭐 정치 테마주 위주로 펼쳐지는 시장이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많이 관심 두고 계실 텐데, 크게는 인맥주 그리고 이 정책주로 나뉘게 됩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인맥주 위주의 장세가 많이 좀 펼쳐지곤 했는데 이제는 주요 인물들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종 후보로 이재명 전 대표로 결정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는 5월 3일에 최종 후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김문수 대 한동훈 이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인물 테마는 사실 대응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는 한마디 던져주셨습니다. 정책주로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사실 이 대선보다도 당장 대선은 사실 6월 달이 있으니까요. 이보다 더 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벤트라고 하기도 뭐합니다만 아주 긴 연휴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5월 황금 연휴, 연휴를 대비한 전략이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우리 장이 이렇게 눈치를 보는 이유가 이 연휴 영향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있죠. 당연히 있고 예. 저희는 다 있고 싶고 떠나고 싶은데 그렇죠. 주식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가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있고 떠나라. 뭐 그동안 올해 많이 벌었으니까 즐길 수 있게 떠나라. 벌긴 뭐가 벌었으니까 지금 다 물려있는 주식 어떻게 해결하나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저도 아무데도 못 갑니다. 제가 같이 저희 같이 모여서 예. 소주 그런 상황들 쪽에서 지금 변화는 일단 지금 그래도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한때 2,300까지 깨지면서 걱정 반 막 잠도 못 이루는 이런 날들이 있다가 그렇죠. 또 무너지는 듯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이제 한숨 돌렸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그래 이제부터 시작해서 6,600 돌파할 거야 라고 예. 가는가 아니면 미국도 마찬가지죠. 저점에서 좀 올라왔습니다. 그런 쪽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관세 관련된 쪽의 변화가 좀 뭐 바뀐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은 계속 또 트럼프는 우리 잘하고 있다. 중국하고 만나서 뭐 물리 협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계속 전화한 것도 없는데 뭔 소리냐 이러고 예. 있다 보니까 계속 좀 대립되는 관계죠. 그래서 지금 바뀐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수가 좀 올라왔어도 많은 분들이 체감 별로 못할 거예요. 못 하고 있죠. 예. 특히 저희가 알고 있는 쪽들은 관세 때문에 피해를 받는 쪽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건 올라온 것도 없어요. 그게 아닌 뭐 지금 조선, 방산 이런 것만 계속 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그때도 못 샀어요. 근데 박탈감 들어요, 지금. 더 비싸졌으니까 예. 더 못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좀 마음 같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혹시라도 많이 폭을 좁혀서 그리고 또 이 정도쯤까지 돌아갔다라는 쪽들은 예. 좀 줄여놓으세요. 그러다가 현금을 좀 확보해야 다시 시장이 뭐 출렁이거나 변화가 나왔을 때 그럼 그렇게 좋은 조선주 한번 나도 사보자. 그럼 고점에서 밀릴 때 한번 사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현금도 좀 챙기면서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휴 앞두고 뭐 근심이 아직 가득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침착하게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은 뭐 적정 현금을 좀 보유하고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해 보신다면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가 또 주목해 볼 만한 탑픽 섹터는 어디일까? 섹터와 함께 종목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픽 섹터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조선을 예. 사고는 싶어요. 그런데 접근이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예. 조선이니까 조선을 사야죠. 그런 마음으로 보곤 싶은데 이야기 넘어갈까요? 네, 빨리 넘어가세요. 예. 사고 싶은데 왠지 많이 올라가지고 좀 걱정되는 네. 단계. 그래서 지금 사도 돼? 라고 하는데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요. 네. 뭐 일단 산업은행의 물량 1단계로 끝났기 때문에 또 나올 수 있겠다. 나올 수 나오겠죠. 근데 다 알고 있는데 그게 크게 악재일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조선 쪽도 보긴 봐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엔 지금 시장의 또 중심은 저희 코너 이름이네요. 예. 네. 시장의 중심은 외국인 관광객들 이제 성수기죠. 그렇죠. 예. 저희도 놀지만 그들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맞습니다. 원화가 약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 그러면 한한령 해제화랑 네. 붙여서 나오는 쪽들 엔터, 카지노, 뭐 이제 여행 관련된 요런 또 화장품 요런 쪽들 실제로 오늘도 흐름이 좋더라고요. 네, 예. 이쪽을 챙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중에서 하나를 먼저 본다라고 하게 되면 SM 정도 엔터. 예. 쪽에 물론 잘 갑니다. 잘 가는데 최근 들어서 YG를 할까라고 봤는데 YG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고점 때 다 돌파해서 움직이는 과정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실적 관련된 쪽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IR 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열어갈 모습들이겠죠. 그래서 네. 약간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한국이 뭐 잘해? 임용 잘해.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임용기기 쪽들 강한 모습들이죠. 요즘에 기본적으로 시술 하나씩 하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것도 같이 우리 원科님하고 손잡고 가서 해야 되는데. 예,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예, 그런 쪽에서 원택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원택의 강점은 지금 뭐 다른 그 임용기기들과 이제 경쟁이 크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의 강점은 내수 쪽에 비중이 좀 더 큽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내수 쪽에서 성과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 관련된 또 미용기기 쪽들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약간 7,000원대 중반대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예. 매수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계속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큰 틀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네. 원택뿐만 아니라 사실 코스닥을 대표하는 그 미용 의료기기 대부분 종목들이 네. 사실은 시장과는 별도로 계속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 당분간 이 좋은 흐름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장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보시게 되면은 시값 예. 사회 종목들인데요. 그렇죠. 휴젤 그리고 클래시스가 그렇고. 위쪽에 있는데 좀 바뀌었죠 벌써. 예. 그리고 파마리서치 예. 이 세 개가 벌써 시가총액 10위 안쪽에서 들어가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꾸준하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그게 그동안의 변화를 이끌어갔다는 얘기고 특히 이쪽들은 단순한 미용기기 쪽에서 벗어나서 네. 이게 이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리쥬란을 대표해서 또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런 쪽들이 이제 또 마케팅을 잘해가지고 네. 그쪽 쪽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계속 또 트렌드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들은 관심이 높구나 하는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민수 대표 모시고 반도체, 자동차부터 정치 테마 그리고 오늘 또 관심 섹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시장의 이야기 정말 상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이 내용들 꼭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해 주시면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